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확실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영 소장입니다. 자, 영어 강사로서 참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자, 영어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준은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도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초, 중등 때, 특히 초등 때 잘해 보였지만 막상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때까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그리고 또한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해석만 잘하거나 발음만 좋거나 자, 이런 영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자, 그게 지향점이겠죠. 모든 영어 학습에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 현실적으로 현실교육 안에서 자, 아이들이 맞부딪히게 되는, 언젠가는 치러야 되는 바로 영어 시험. 영어 시험에 잘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자, 영어 내신 시험과 수능이겠죠. 이게 잘 되는 그런 영어. 자,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그 학습 경험을 가진 이를테면 전교 1등도 있었고요. 강남 뿐만이 아니라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등 다양한 영어 학습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다양하게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수능 영어 기출문제집도 써본 이력이 있고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공자로서 또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만난 아이들의 특징들, 자, 6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6가지 모두를 다 갖춰야 된다,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더 키우고 부족한 면을 보완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6가지 특징.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학생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자, 1, 2, 3번은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4, 5, 6번은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번.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확실히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토리를 좋아해요. 자, 이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좋아한다. 자, 아이들이 뭔가를 읽는다는 행위는요, 영어를 읽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영어를 위해서 뭔가를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해리포터의 모험이 궁금하니까 해리포터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직 자막이 나오지 않은 미드가 궁금해서 오히려 그걸 들으면서 뭔가를 파악한다든지. 사실 영어는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 스토리를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건데,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은 어때요?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어의 바다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영어 자체. 영어는 수단인데 영어 자체에 맹신하는 경우는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이들은요, 국어 독해력도 좋습니다. 왜? 많이 읽거든요. 세상에 상당한 정보는 전부 다 문자화되어 있죠. 영상도 사실은 자막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명시적 성향보다는 암묵적 성향을 즐기는 아이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어떤 규칙이 있긴 합니다만 언어나고 규칙났지 규칙나고 언어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후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외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예외를 못 견뎌 하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명시적으로 이건 이래, 이건 원리가 이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래 만 강조를 하게 되면 영어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그런 성향을 계속 강화시켜가면 언어는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조금, 그쵸, 좀 안심시켜주는, 원래 그래, 언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단다, 다 몰라도 된단다,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단기 집중보다는요, 적게 해도 꾸준한 성향이 훨씬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우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단기 집중적인 어떤 학습, 이해, 암기가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지만 사실 언어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하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짧은 기간에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어기 때문에 암기만 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부 과목들은 어때요? 암기 자체가 학습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뭐 역사도 의미도 해석도 다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사 안에서도 어떤 흐름이라던가 그렇죠? 문화 유적이 뭐 몇 년도에 예를 들면 이런 학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암기가 돼야 되죠. 그것만 되면 뭐 적용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암기 자체가 중요한. 요새는 뭐 또 암기 그러면 되게 이렇게 터부시하는데 모든 학습의 기본은 사실 이해와 더불어 암기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도 사실 큰 문제죠. 근데 언어는요, 암기만 됐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휘를 외우고 문법 구문학습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석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읽기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준비만 하지 실제로 많은 텍스트를 읽질 않으니까 또 문제인 것처럼,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학원 선택이나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과 분량, 하루 분량을 늘리고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줄이고 일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6가지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네 번째인데 이건 환경적인 측면, 나머지 4, 5, 6번은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자, 환경적인 측면이라는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영어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악감정이 없습니다. 자,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정적 영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어른들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특히나 초등 때부터도 주로 영어와 관련된 건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 강요를 지속적으로 받는 입장에 되는 경우, 또한 영어 학원을 간다고 해도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게끔, 수준은 두 가지입니다. 난이도도 있겠지만 분량도 소화할 수 없는데 빡센 학원을 좋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푸시를 하셔가지고 질려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무너집니다. 정말. 자, 5번째. 노출은 닫아 익선입니다. 환경적인 측면. 자, 언어죠. 언어는 티칭 이전에 습득이에요, 사실. 이해되시죠? 우리도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치, 초등, 저학년 때 뭐 얼마나 국어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국어로서 우리 주변 환경이 엄청난 노출이잖아요. 영어는 뭐가 다르겠는가? 근데 우리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컨텐츠들 좀 노출을 좀 많이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자, 6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영어 위기 시기가 있어요. 영어 학습과 관련된 위기의 시기 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잘 극복해서 고등학교까지 온 아이들입니다.
자, 그럼 영어 위기식이라는 게 뭔가? 자, 첫 번째, 초등 전 학년에 걸쳐서 오는 위기거든요. 바로 영어 독해 수준의 단계적 향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읽긴 읽지만 매번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난이도에 멈춰 있는 아이들. 절대 독해력이 늘지 않거든요. 주제도 조금 확대시켜 줘야 되고 단계도 조금씩 어려운 걸로 가져야 돼요. 특히나 초등 고학년 때 이런 위기가 옵니다. 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잘 케어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위기의 순간은 초등 고학년 때, 보통 저는 초등 4, 5학년 때 명시적 문법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위한, 그리고 쓰기를 위한. 근데 초등 고학년 때 문법 학습 하지 않아 버리면 이제 중학교 때 문제가 되겠죠. 이때 근데 문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 영어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잘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가 추상 어휘 학습과 관련된 거. 이거 관련된 건 저희 유튜브 구조화 스튜디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 안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같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이들이 중1 때 자유학년제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2 1학기 중간고사가 아이들 평생 처음으로 보는 공식적인 정말 힘든 시험이거든요. 이때 많이 좌절합니다. 이때를 또 잘 대비해야겠고, 초등 고학년 중1 때 이때 좀 못 보더라도 그쵸?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기가 바로 수학과의 밸런스 위기입니다. 영어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자, 그나마 초등 때 영어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또 수학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될 때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때 영어 학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자, 제가 6가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6가지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6가지 모두 다 갖추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영어 교육을 코칭을 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좀 중요한 기준점, 방향성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그리고 격려 또 해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댓글에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